네, 2025년 2월 12일 이정훈입니다. 저는 지금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향해 달려간다라고 봅니다. 헌재는 그러면 어떤 이유로 윤 대통령을 파면할까요? 그건 지극히 정치적인 결정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즉, 야당은 당연히 탄핵을 했으니 탄핵을 하고자 할 거고, 여당에서도 상당수 윤 대통령을 파면해야 이 복잡한 정국이 정리되지 않겠나, 이런 세력이 있다고 봅니다. 야당과 일부 여당 간의 합의가 있었을 것으로 봅니다. 자, 이렇게 달려가는 윤 대통령 탄핵, 그 뒷감당은 할 수 있을까요? 앞선 방송에서도 한번 다뤘지만은 오늘 법사위에다가 명태균 특검법을 야당이 단독으로 올렸습니다. 명태균 특검법은 윤석열 탄핵을 확인사살하는 법이 될 겁니다. 한국 정치가 급작스럽게 달려갑니다. 그런데 정치는 생물입니다. 우선은 2월 15일 이번 주 토요일 광주에서 열리는 소년보 목사 주도의 세이브 코리아가 하는 탄핵 반대 집회, 여기에 어떤 현상이 일어날지 궁금합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그 집회를 5.18 민주광장에서 못 온다라고 했지만 제 주변에서는 상당한 사람들이 그날 광주로 내려가겠다라고 하면서 기차표 사놓은 거를 보여주더라고요. 힘과 힘이 충돌하는 정치가 벌어집니다. 그리고 지금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상당히 이른 시기에 오면서 한국을 방문하지 않을까. 만약 그때 윤 대통령이 파면돼 있을 수도 있고 파면이 안 돼 있다면 대통령은 윤석열인데 윤석열을 만날까, 아니면 최상목 대행을 만날까. 국제정치가 대한민국 탄핵 사태에 큰 영향을 끼치리라고 봅니다. 하나씩 설명을 좀 해보겠습니다. 최재 감사원장 탄핵 심판 첫 변론이 있었습니다. 근데 하자마자 이걸로 모든 변론을 끝냈습니다. 최재 감사원장 탄핵 소추한 게 꽤 오래됐는데 이거 안 하다가 갑자기 후다닥 하루 만에 변론을 다 끝내고 이제 조만간 결정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민주당에서는요, 이 감사원장 최재해 씨가 감사를 청구를 해야 감사원이 감사를 하잖아요. 국무총리가 감사 청구를 할 수 있다라고 그 훈령을 바꿔서 총리한테 감사 청구권을 줍니다. 그러면 총리가 이거 감사해 주세요 하게 되면 감사원은 감사를 할 수 있죠. 총리가 찍어주는 대로 표적 감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훈령을 바꿀 때 이것이 이제 위헌이다 라고 주장을 하거든요. 근데 이 위헌과 위법은요, 행정하는 경우에 수도 없이 많습니다. 언론의 자유를 보장한다고 헌법에 돼 있고, 집회 시위의 자유를 보장한다지만, 현실 세계에서는 다른 법으로 다 제한합니다. 위헌이죠. 근데 그냥 살아요. 어쨌든 이 훈령으로, 표적 감사를 할 수 있었던 거는 문제다. 네. 그런 것들을 등등을, 그 다음에 이제, 서해 해수부 공무원 피살 사건, 그것도 이제 감사원이 감사해서 수사하라고 넘긴 건데, 이때 감사원이 감사를 임의로 한 거는 감사원법 위반이고, 그 다음에 거기서 군사기밀을 드러나게 했다. 이런 것들이 다 최재해 감사원장을 탄핵시키는 이유였어요.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거는 대통령도 위헌을 하고 위법을 합니다. 국회의원은 수도 없이 하고요. 근데 그게 다 탄핵 사유가 안 돼요. 그냥 법 집행하다 보면 법끼리 모순되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하나하나 잡아서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속가내기 탄핵을 했던 게 민주당이라는 겁니다. 자, 최재 감사원장 건은 이제 조만간 결정이 납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걸 왜 질질 끌었어?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리는 왜 이렇게 서둘러? 지금 이렇게 빨리 윤 대통령 탄핵을 가는 거는요, 여야 간에
야당과 일부 여당 간의 합의가 있었던 겁니다. 일부 여당이 누굴까요? 잘 상상하십시오. 여당에서는 내색을 안 할 겁니다. 야당과 합의했다는 거는. 이게 헌재가 대단한 것 같아도 헌재는 그중에 3명 대법원장 임명하는 거 제외하면 대통령하고 국회가 임명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치권이 결정하는 대로 그냥 굴러가는 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오늘 국회가 열렸는데 여기에서는 윤 대통령 탄핵을 한 거는 공작이다 라는 여당의 주장이 있었어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지금 탄핵으로 몰고 가는 게 내란으로 했다가 내란 부분을 헌재에서 심리하게 되면 시간이 걸리니까 싹 빼버리고 지금 내란 부분은 법원에서 지금 재판도 안 했죠. 대통령은 내란죄로만 외환죄로만 수출을 당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내란죄 부분은 사법부에서 지금 재판도 안 했습니다. 근데 글로 넘겨버리고 유죄가 나온다는 전제하에서 나머지 건으로 대통령을 탄핵하겠다. 개헌법을 어겼다. 개헌법 어기는 게 뭐가 문제야. 수도 없이 어기지. 성일종 민주당, 국힘당 의원이 김현채 707 특임단장을 면담했더니 특전사가 민주당 의원들한테 이용당했다라고 했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12월 3일 날 계엄이 선포가 있었고 12월 4일 날 해제가 있었죠. 12월 4일 그 다음 날이 12월 5일인데 김병주 의원이 특전사로 간 모양이에요. 김병주하고 곽종근 특전사령관은 옛날 같은 부대에 있으면서 서로 가까웠다고 하죠. 자, 내가 항의 방문 형식으로 갈 테니 당신은 자연스럽게 유병소로 나와라. 내가 항의 방문 형태로 이렇게 접근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김병주 의원이 내가 이런 거 물으면은 당신은 이런 거 답변해라 라고 6일날 유튜브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12월 10일 날 이 곽 사령관이 국회 국방위에 출석했는데 이때 이상엽 민주당 전문위원이 먼저 만나서 뭐라고 얘기하고 이어서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을 했던 공군 대위 출신인가요? 박범계 등이 이제 곽 사령관을 1시간 30분 동안 만나 이야기하고 박범계 씨는 뭐 이렇게 답을 하면 좋겠다. 그리고 리허설까지 했다라는 거고 민주당은 또 한 변호사를 불러서 당신을 법적으로 보호해주겠다. 또 공익제보자 추천도 해주겠다.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707 특임단장이 군검찰서 조사를 받았죠. 군인들이니까. 곽종근 씨도 거기 조사를 받을 거고. 그러니까 이제 특임단장은 이걸 알았던 거죠. 그래서 707 단장이 나한테 이야기해줬다. 탄핵 공작이다.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민주당은 웃기지 마라. 니들이 지금 헌법재판소라든지 사법부의 결정을 따르지 않으려고 불법을 조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하나 상당히 재밌는 게 지금 이제 트럼프가 이제 중국과의 전쟁을 하고 있죠. 지금은 관세 전쟁인데 이게 이제 어디로 튈지 모릅니다. 조만간 중국을 방문할 것 같아요. 시진핑이가 받아주면 갈 거고 중국 방문하게 되면 굉장히 기싸움을 할 겁니다. 의전에서부터 그 전에 오바마가 갔을 때 중국 측은 그 미국 대통령이 전용기에서 내릴 때 그 갖다 대는 계단차 트랩을 미국이 먼저 가서 자기 거 쓰게 하니까 중국이 무슨 소리냐 우리 트랩 써야 된다고 싸웠어요. 오바마가 안 내렸죠. 한참 있다가 어떻게 내렸는가 하면은 비행기 뒤쪽에 또 다른 문이 있습니다. 그건 트랩이 필요 없어요. 문을 탁 열면 문이 탁 내려가면서 그 자체가 계단이 되는 그런 비상구 같은 그쪽으로 내렸습니다. 그것도 일종의 기싸움이죠. 그러면서 계속 싸울 겁니다. 그렇게 트럼프가 중국을 방문하면서 동아시아를 순방하면서 한국을 방문할 가능성도 있어요. 만약에 그게 윤 대통령 탄핵 파면 이후에 온다면은 어떻게 되는지. 탄핵 파면이 있기 전에 온다면은 대통령은 윤석열이니까 윤석열을 만나는 건지 아니면 최상목 대행을 만나는 건지. 만약에 와서 최대형 만나다가 윤석열 대통령 만나고 싶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건지. 국제정치가 춤을 출 겁니다. 지금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트럼프가 여러 가지 사건으로 탄핵과 재판을 받다가 대통령이 됐잖아요. 그걸 따라서 자기도 지금 대통령이 지금 11개법 위반인에 5개 재판을 받고 있는데 정가사범이고 대통령이 되겠다고 트럼프를 따라 길을 쓰지만
트럼프 쪽에서는 이재명 노선을 전혀 좋아하지 않습니다. 차라리 윤석열하고 하면 하지. 그래서 트럼프의 동북아 순방, 한국에 안 올 수도 있고, 또 윤 대통령이 탄핵된 이후에 올 수도 있고 하지만 큰 영향을 끼칠 것이다. 지금 민주당에서는 명태균 특검법을 명태균 가지고 이제 윤 대통령을 확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지난번 탄핵을 하고 나서 윤 대통령이 측이 다 무너져 갔죠. 그런데 이재명 씨가 너무 설치니까, 야, 이재명 너희 위해서 윤 대통령 탄핵한 거 아니야? 국민적 저항권 이야기가 나오면서 확 판세가 뒤집혔습니다. 그때 이제 뭐 윤 대통령을 체포하니 뭐니 하면서 이제 막 뒤집혔죠. 근데 결국은 윤 대통령을 구속까지 했습니다. 그래 놓고 이제 점점 더 윤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올라가서 주춤주춤 하다가 이제 그 기세를 꺾기 위해서 명태균, 황금폰을 갖고 있었다는 이 명태균으로 이제 윤 대통령을 확인 사살하려고 합니다. 그 뭘 노리는 거 하면은 이 특검법을 통과되든 통과되지 않든 이제 법사위에서 명태균 사건을 다루면은 김건희 여사를 소환해서 뭐 물어보려고 하고, 그리고 명태균 사건은 어쨌든 창원지검이 수사하고 있으니까 왜 김건희 조사 안 하느냐? 윤석열 대통령은 불소추 특권이 있기 때문에 수사할 수 없지만은 영부인은 아니지 않느냐 하면서 계속 압박을 넣고 있어요. 정치는 냉정해서 계유정란, 세조가 자기 조카 단종을 죽이고 왕이 됐을 때 거기에 저항하는 세력이 그 사육시인을 죽이지 않습니까? 생육시인은 죽이지 못하지만 그렇게 강력하게 반대해도 권력을 쥐고 갑니다. 피도 눈물도 없습니다. 민주당도 권력을 쥐는 과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김건희 여사 유죄를 만들어서 아마 집어넣으려고 할 겁니다. 오늘부로 아마 숙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이 취소가 될 거예요. 김건희 여사. 아주 철저하게 밟을 겁니다. 그래서 검찰에서는 김건희 여사 명태균 커넥션을 조사하라. 그리고 이제 국회도 불러내서 뭐 망신을 주기를 기를 쓸 겁니다. 지금 김석우 법무부 차관이 장관 대행인데 명태균 특검법을 만드는 거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지만 일단 이렇게 깔아놓고 헌법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이러이러한 것이 있으니 신중하면 좋겠다. 이게 참 양다리 걸치는 답변인데 민주당한테는 길 열어주는 거죠. 어쨌든 민주당은 오늘 법사위에서 명태균 특검법,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 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상정했습니다. 지금 윤석열 측에서 주장하는 선관위 서버 까보는 거는 헌재가 기각했죠. 부정선거 시위는 불법 선거 개입은 오히려 윤석열이 했다는 쪽으로 지금 몰고 가는 겁니다. 이제 명태균 특검법을 하기 위해서 명태균 게이트를 만들면서 김석우 차관 나와라, 오동원 공수처장 나와라, 심우정 검찰총장 나와라 이렇게 하는 거 이제 추진을 합니다. 이제 새몰이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기사가 되면은 또 윤석열, 김건희 참 그러네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지는 걸 합니다. 보통 특검법을 만들면요, 국회법 57조에 따라서 20일 동안 붙잡고 있어야 되는데 위원회에 회부된 날로부터 20일이 지나지 않으면 상정될 수 없다. 그러나 긴급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는 위원회 의결이 있을 경우 상정이 가능하다. 이 예외 조항을 이용해서 바로 상정을 해버렸어요. 민주당이. 20일간 붙잡아놔야 되는데 바로 올려버렸습니다. 이제 특검법으로 밀어붙여서 윤석열을 확인 사살하겠다는 거죠.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했는지 이유를 밝히기 위해서는 명태균 게이트를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 야당 때문에 계엄령했다는 윤 대통령의 헛소리보다 자신이 저질렀던 온갖 불법 부정을 감추기 위해 영구집권을 시도했다는 게 더 설득력 있고 합리적이다라고 하면서 이제 윤 대통령을 영구집권하기 위해서 계엄령을 했다는 식으로 몰아붙일 겁니다. 명태균 씨 황금폰 안에 얼마나 엄청난 내용이 있길래 무장한 군대까지 투입해 국회를 무력화하고 야당 정치인을 체포하려고 했는지, 얼마나 많이 불법과 부정 비리에 연루됐길래 국민의힘 의원들이 앞장서서
내란 행위를 비호하고 내란 수괴를 결사옹이하는 것인지 난시 밝혀야 한다. 네, 이렇게 했습니다. 계엄을 한 게 명태균 게이트 때문에 했다. 이렇게 밀어붙이는 거죠. 명태균 게이트화 합니다. 이제 여기에 일부 언론들은 분명히 따라갈 거고 눈치 보는 언론들도 또 어정쩡하게 따라갈 겁니다. 이렇게 되면 27번째 민주당이 특검법을 발의하는 게 되죠. 김건희 여사를 잡기 위해서 다른 방법으로 하는 겁니다. 자, 이건 이렇게 민주당이 정치 공세를 하면서 헌재는 헌재대로 윤 대통령 탄핵을 서두르는 쪽으로 갑니다. 헌재가 저렇게 가는 거는 여야 간에 합의가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저는 추정을 합니다. 그러면 여당에서는 누가 윤 대통령 탄핵을 찬성할까? 윤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했을 때 이 계엄 해제를 해야 된다고 국회에 왔던 사람이 누굽니까? 그리고 그때 계엄 해제해야 된다고 국힘당에서 찬성했던 사람들이 어느 계파입니까? 라고 보시면 짐작이 될 겁니다. 조의제문 사건이 떠올라요. 조의제문. 국사 시간에 배웠습니까? 조선 초기 세조 때의 성리학자인가요? 김종직. 상당히 깐깐한 사람이죠. 그가 지금 제사문이에요. 우리 누구 죽으면은 제문 쓰잖아요. 제문, 조문. 의제라는 사람이 죽었어요. 의제. 오를 이자, 임금제자. 그래서 조의제, 문은 그럴 문자. 의제가 누구냐? 중국에서 진시황이 천하를 통일하고 그 다음에 그의 아들 호해, 멍청이 호해가 하다가 이사하고 거기 놀림당하면서 나라를 뺏기죠. 그리고 이제 초나라하고 한나라가 쟁패를 벌입니다. 그때 초나라의 황제가 의제였어요. 의제. 근데 의제를 처참하게 살해해서 강에 던져버리는 사람이 항우입니다. 항우한테 죽임을 당하는 게 의제죠. 원래는 회왕인데 의제라고도 나중에 높였습니다. 나중에 이제 그러한 항우도 유방 측에 있는 한실한테 죽임을 당하긴 하지만 이 항우한테 왕위를 찬탈당한 의제의 죽음을 조문한다라고 해서 김종직이 지은 게 조의제문인데 이게 워낙 빙빙 꽈놓은 거죠. 운유법으로 꽈놓은 거죠. 그래서 당대에서는 이게 뭔지 몰랐는데 나중에 연산군쯤 가게 되면 이게 우리 연산군은 세조의 후손이잖아요. 우리 세조를 엿먹이구나 해갖고 이제 하나의 사화가 터지고 하는 건데 조의제문 빙빙 돌려서 세조를 깐 건데 지금 빙빙 돌려서 윤석열 대통령을 까는 여당 세력이 있다는 걸 제가 말하는 겁니다. 빙빙 돌려서 아닌 척하면서 이재명 세력과 같이 윤 대통령 탄핵으로 가자 했기 때문에 헌재도 부르륵 가는 거고 사법부도 내란 재판을 서두르겠다라 가는 거죠. 권력을 쥔 세력들이 헤게몬 이론에 따르면 헤게몬을 쥔 자들이 결정하면 그냥 끝이죠. 뭐 그걸 민중이 뒤엎는 거는 큰 혁명적 아니면 불가능이죠. 윤 대통령의 운이 닿을지 않을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건 뭐 이번에 그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숨진 여학생 보게 되면 국민학교 1학년짜리가 그리고 그 선생님하고 아무 면식도 없었다며. 근데 그렇게 처참한 죽음 당하는 거 보게 되면 저게 왜 저럴까? 저게 왜 저럴까? 논리적으로 설명이 안 돼요. 전생까지 들어간다. 그건 너무 좀 황당하고. 그래서 참 어떨 때는 이게 운명인가 싶은데 운명 들어가다 보면은 또 사람 운이란 게 보게 되잖아요. 윤 대통령이 운이 참 좋은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본인이 탄핵을 했을 때 또 국민이 이렇게 일어나서 또 해주고. 결국은 뭐냐. 2월 15일 날 민주당의 성지인 광주에서 세이브 코리아 집회에서 어떤 게 나오느냐. 광주 사람들이 냉정하게 보느냐 아니면 광주 시민이 또 나와서 같이 동조하느냐 또 전국에서 많은 사람이 그거 참여하겠다고 가느냐 이렇게 되면은 또 정치권이 여론의 눈치를 보게 되죠. 비리 법권천 잘못된 거는 이치를 못 이기고 이치는 법의 밑에 있고 법은 권력에 눌리고 법은 천하 민심에 못 따른다. 천하 민심이 변하면 또 근데 광주에서 열리는 집회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일까? 광주 시민들은 그래도 들어보겠다. 그래도 이건 아니지 하고 나오는 사람이 있을까? 이게 관건일 겁니다. 조의제문.
저 의제문 제가 쓸까요? 윤석열 파면으로 달려가는 정치. 그 뒤에는 여야 합의가 있는 것 같다. 그 뒷감당은 누가 할 것인가? 명태균 특검법으로 윤 대통령 확인사살을 노리는 민주당. 총정치 공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응이 2월 15일 광주에서의 세이브 코리아 집회입니다. 감사합니다.